여러분, 대박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토트넘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이 리그컵에서 웨스트햄에게 1대3으로 대패를 당한 겁니다. 토트넘은 64강 때 일찌감치 탈락한 대회인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16강이긴 했는데요. 어차피 우승 못하면 64강이나 16강이나 결과적으로 빈손인 건 똑같죠. 약간 토트넘 탈락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주말에 있을 뉴캐슬전을 대비했습니다. 선발로 라야가 아닌 램스데일 골키퍼가 나왔고 포백도 화이트, 키비오르, 마갈량이스, 진첸코로 살리바와 토미아스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미드필더는 조르지뉴, 하베르츠, 비에이라로 웨데구르나 라이스 모두 벤치에 있었습니다. 웨스트햄은 라이스의 친정팀이었던 만큼 이번 경기는 라이스 매치로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라이스는 선발이 아니었네요. 공격수도 트로사르, 은케티아, 넬슨으로 사카와 마르티넬리 모두 로테이션 해줬고요. 아스날은 멤버부터 일단 거의 1.7군 느낌으로 상당히 많은 주전들을 벤치에 앉혔는데 3일 뒤 일요일에 바로 뉴캐슬을 만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해주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에 리그 경기가 있는 만큼 로테이션을 했지만 아스날만큼 많은 선수를 빼진 않았습니다. 골키퍼 아레올라, 센터백 커트주마, 미드필더 워드프라우스, 공격수 안토니오 이 4명 정도만 휴식을 주는 모습이었죠. 일단 리그 기준으로 아스날은 10경기 무패로 토트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고 웨스트햄은 4승 2무 4패로 리그 9위라서 아스날이 더 강팀인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 장소가 웨스트햄의 홈이었고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컨퍼런스 리그 우승으로 분명 저력 있는 팀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도 아스날이 왜 절반 넘는 선수들을 로테이션 했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웨스트햄보다 뉴캐슬이 더 위협적인 상대고 실제 이번 경기 내용도 숫자만 살펴보면 아스날이 충분히 이길만 했던 경기거든요. 아스날은 점유율에서 72대 28로 크게 앞섰고 슈팅 개수도 14대 5로 거의 3배 차이였습니다. 패스 정확도도 90%대 76%로 차이가 컸죠. 하지만 전반 15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아스날의 센터백 벤 화이트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경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골대 앞에는 아스날 선수만 5명이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선수가 딱히 없었는데 화이트의 급발진 헤더로 실점을 했거든요. 이후 아스날은 전반 내내 맹 공격을 펼쳤지만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재밌는 사실은 전반전 동안 웨스트햄의 슈팅은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아스날만 8개 슈팅을 퍼부었는데 경기는 웨스트햄이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 마음 급한 아스날은 따라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후반전 시작 5분 만에 쿠두스가 추가골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센터백 아게르드가 길게 내준 전환 패스를 아스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잘 받아서 그대로 슈팅까지 이어가면서 득점한 겁니다. 아스날에게는 진짜 초비상 상황이 되면서 후반 57분에 아껴뒀던 라이스와 토미아스를 교체로 긴급하게 투입하기까지 했죠. 앞서 이 경기가 라이스 매치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경기 전 인터뷰에서 모에스 감독은 라이스의 컴백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라이스는 50년 만에 웨스트햄에서 유럽 대항전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해준 선수다. 정말 뛰어난 선수였고 이번에 돌아오는 걸 환영한다라면서 웨스트햄의 전 주장이었던 라이스를 기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2대0으로 웨스트햄이 앞선 상황에서 라이스가 투입될 줄은 정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라이스 투입 2분 만에 아스날은 또 한 번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웨스트햄의 크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세컨볼이 보엔의 바로 앞에 떨어졌고 보엔이 그대로 중거리 슛을 때려내면서 웨스트햄이 쐐기골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이후 아르테타 감독은 후반 66분에 결국 아껴놨던 사카와 마르티넬까지 투입해봤지만 전혀 득점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80분에 투입된 웨데구르가 막판에 만회골을 한 골을 넣고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라이스는 아스날이 3대1로 패배해 카라바오컵 4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악몽 같은 웨스트햄 복귀전을 치렀다. 올여름 웨스트햄에서 아스날로 1억 500만 파운드에 이적한 라이스는 후반 교체 선수로 출전했지만 전 소속팀의 8강 진출을 막지 못했다라면서 라이스 대전이 악몽으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라이스의 귀환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라이스는 지난 시즌 웨스트햄의 주장을 맡아 컨퍼런스 리그 우승을 이끌고 여름의 클럽 레코드인 1억 500만 파운드에 아스날로 이적했다. 그는 벤 화이트가 헤딩으로 골망을 흔들고 쿠두스가 홈팀에 슈퍼 추가골을 더해주는 모습을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면서 라이스가 행복한
생각하지 않은 귀환을 했다고 했죠. 공교롭게도 아스날이 전력을 아끼려고 했던 그 원인인 뉴캐슬은 같은 대회 맨유를 상대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둬버렸는데요. 맨유는 홈경기 연속 3실점 대패라는 61년 만의 역사를 쓰고 거기다 2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수모를 당해버렸습니다. 네. 테나의 경질 카운트다운입니다. 네. 아스날은 체력을 아끼려다가 컵대회에서 탈락해버리고 결국 주요 선수들을 교체 출전시킨 아스날이 뉴캐슬전에 어떤 활약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경기 후 아르테타 감독은 상당히 자책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 내 책임이다, 우리는 컵대회에서 탈락했고 매우 다른 경기를 하고 싶었다라면서 패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선수들에게 실망했냐고 물어도 꿋꿋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는데 모르겠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선수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플레이하도록 만들지 못했다, 경기에서 패배할 때마다 고통이 따라오는데 이 고통을 토요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라면서 이번 패배를 통해 느낀 뼈저린 아픔을 주말 뉴캐슬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죠. 확실한 건 카라바오컵 우승컵을 포기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지고 있을 때 스미스로우를 투입하라는 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무릎 부상을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패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보니 아스날 팬들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아스날이 우승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 정말 실망스럽다. 정말로 웨스트햄을 이기고 싶었다면 이번 경기에 집중해야지. 아르테타는 뉴캐슬전만 바라보고 있었어. 어차피 떨어질 거면 뭐하러 사카, 마르티넬리, 웨드고르를 투입한 거야. 아예 푹 쉬게 두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뉴캐슬전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야. 오늘처럼 플레이한다면 패배가 더 유력해. 아스날은 2010년 이후에 모든 컵 대회에서 부끄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 이게 작전이라면 정말 멍청한 짓이야. 리그에 집중하려고 컵대회에서 고의로 탈락한 거라면 후반에 왜 주전 멤버를 투입했지? 이기려고 했다면 왜 2군 멤버로 시작했고? 아르테타의 판단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 자만심, 오늘 아스날의 패배는 이걸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너무 우쭐해 있었어. 네. 팬들은 아르테타 감독의 작전이 뭐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카라바오컵에서 일찍 탈락한 게 리그 성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스날, 리버풀, 첼시, 맨유, 뉴캐슬 등 경쟁팀들이 주중에 경기를 했던 것과 다르게 토트넘은 일주일 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컵대회 탈락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현재 토트넘 선수층이 워낙 얇다 보니까 차라리 리그에 집중하는 게 맞는 길이었고요. 아스날은 맨시티가 없으니 우승을 노렸겠지만 이 패배로 인해서 최소 3경기가 빠졌기 때문에 토트넘에겐 계속 경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승컵을 놓친 분위기가 돼버린 아스날인 만큼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서 상승세 뉴캐슬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라 함은 무승부? 네. 뉴캐슬도 이제 무서운 팀이라서 뉴캐슬 승리도 어차피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승점 더 벌어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나저나 이러면 카라바오컵 우승은 뉴캐슬? 아니 설마 11위 첼시?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